오늘은 행운의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카드를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번) 귀인과 악연에 대해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봤는데요. 일단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귀인은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허물을 벗게 해주고 있죠. 그만큼 시행착오도 겪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귀인이 조금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1번 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리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1번 분들에게 악연이라고 한다면 나의 것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그 알을 그냥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악연과 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연은 여기서도 나오네요. 악연 같은 경우에는요, 나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더 나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귀인은 나의 뜻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을 가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뜻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이루게 된다면 우유부단해지고 강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약점까지도,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평온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 보니까 불안했던 사람마저도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체기에 이르렀을 때 도와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가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캐치하고 어느 쪽을 어루만져줘야 우리 1번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돌보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연을 볼게요. 그쵸. 악연은요, 자만심, 허영심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기준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별로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땐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연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정말 부러운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지인으로 들여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1번 분들한테 막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1번 분들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많은데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걸 하나 갖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정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같이 슬프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알바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분이 나에게 왔었을 때 어떤 행운이 생길지 볼게요. 이분이 왔었을 때 1번 분들은 내가 여기서 진정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찝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때 정확하게 찝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희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당장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조금 더 진해지겠죠. 그런 것을 마치 나를 희망 고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귀인은요 1번 분들을 희망 고문하지 않고 현실로 제대로 직시하게끔 내려보게 하고, 지금 나의 어떤 보완할 점을 찾게 해준다라거나 나를 위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가져야 할 컵은 바로 여기 가려져 있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찝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고 옳은 결정만을 해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악연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권위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무언가 독단적이고 나의 뜻을 따라라 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1번 분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희생을 하고 계세요.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분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주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계속 말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괜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정반대이죠. 제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조언점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요구를 다 받아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는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줬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의 짐을 내가 10개를 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눈치 봐야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받아줘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면 거침없이 이 나무를 다 바닥에다 내팽겨치 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내 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요구를 다 받아주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나에게서 일상에서 온 행복만을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라는 위주의 대화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내가 자꾸 짜증나게 되는 그 악연을 주의 깊게 보시고 제대로 잘라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인과 함께 했을 때 결정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미 구축했어요. 황제 카드 나왔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금전이고 나의 직이고 나의 일적인 면에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 카드이기도 하고요. 야망이 큰 카드이기 때문에 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귀인은 내가 무언가 다 갖고 있는데도 또 준대요. 또 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주는데도 이제 안 갔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어떤 포즈를 지으고 있는데, 그 귀인은 내가 이제 무언가 다 이뤘는데도 또 줘요. 이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 귀인은요, 친구 같은 사람, 우정, 의리가 강한 사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읽혀지고요. 인간미가 넘치는, 상대방 먼저 생각해주는, 이렇게 읽혀지고요. 악연에 대한 카드도 뽑아봤어요. 귀인을 알려주려면 악연도 같이 알아봐야 하잖아요. 악연은 무언가 비밀이 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 깨름직하다, 이렇게 읽혀주는데요. 악연과 귀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펜타클 에이스. 아, 황제. 헉, 여왕제가 떴네, 악연엔.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어떤 느낌인지가. 일단은 이번 분들 귀인에서는요, 황제 카드가 뜹니다. 이 황제는요, 일적으로 봤었을 때 직급이 높은 사람, 무언가 다 이루어 놓은 사람, 야망이 큰 사람, 자기의 뜻이 확실하게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장이거나 밑에 직원들이 많은 그런 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뭐 이렇게도 읽혀지는데요. 나이가 일단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익을 나에게 준다,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여지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도 됩니다. 정말 좋은 이득,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지식, 이런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여져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 자리를 구축하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고 할 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악연을 봤었을 때 여자가 나오죠. 여자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귀인은 남자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악연은 질투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가진 게 많게 태어난 분이라서 남들의 수고스러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싫으면 끝까지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에 칼이 있고 자꾸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여우처럼 무언가 비밀을 숨겨놓고 가십거리를 만든다라든지, 나 모르게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짜증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해자 같은 사람이라고 카드가 일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귀인을 만났을 때 어떤 행운과 어떤 결과를 이루게 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카드 나왔죠? 일단 완주 8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승승장구, 앞으로 빠른 전개, 정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르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려?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복이 터지면 돈복도 같이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일복이 많아지면 일단 기뻐해 주셔야 되고, 몸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이 운을 그냥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때 조금 게을러지시면 다 놓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드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고의 해피엔딩이죠. 내가 원하던 걸 이루게 되는 결과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소드 7 카드는 유익한 정보를 받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언의 덕을 본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지도자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귀인 때문에 내가 잘 되는 모습이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고, 악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도 한번 볼게요. 친밀한 유대 관계를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겉친구? 표면적으로 친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관계를 구축해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의 비애를 맞춰준다라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눈치를 살피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인맥 관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로도 볼 수 있고요. 인맥 관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사이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냥 말만 좋게 해주는 관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이번 분들이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끝이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귀인을 피하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요? 소드 여왕 나왔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살피지 말고 나의 뜻으로, 오로지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에게 내 할 말을 다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라고 똑바로 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고요.
딱 자르는 면, 그게 날카롭고 좋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우리 관계를 위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드 양은 굉장히 거침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관계를 말끔히 해소시키는 인물이거든요. 지적이게 이 관계를 좀 지혜롭게 끝을 내야 한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귀인 같은 경우에는 츤데레 느낌? 틱틱대면서도 해줄 거 다 해주는 인물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악연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악연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 방해자,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악연과 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이 굉장히 이 반대네요. 3번 분들은 귀인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고양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고양이는 조금 츤데레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소드 3 카드가 나온 게 아픔을 무언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대로 너는 좀 아파봐야 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현실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민을 털었는데 진짜 팩트를 딱 얘기해주는 사람 있죠. 나에게 계속 합리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주는 사람, 수면 위로 드러내주고 내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귀인이 어떤 고민 상담을 해줬을 때 그 사람 말로 인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거나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나는 잘 해왔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문제는 없었나? 나는 이때까지 남 탓을 하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성장시켜준다라고 하거든요. 그 성장은 뭐냐면 정신적 성장이에요. 멘탈을 조금 더 강하게 시켜주는, 강하게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귀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쁘진 않더라도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것을 진짜 3번 분들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연은요, 물음표로 찍게 되는 그런 갈등을 주어요. 문제점을 나에게 주어요. 만약에 나 이번에 면접 봤는데 거기 되게 좋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야 거기 안 좋아 라고 다시금 갈등 속에 놓이게 해주는 사람, 다시 갈등을 갈등으로 주어서 무언가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다시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내가 장애물을 치워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다시 걱정을 주는 거예요. 괜히 나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귀인과 악연을. 우리 3번 분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데 나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3번 분들이 아주 간파해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행운이 오는지 뽑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행운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보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산적인 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주 똑똑하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귀인이 알려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요, 미래가 생각지도 못했던 운의 전개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는 결국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 카드가 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미래가 두려웠던 부분들도 선명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점 미래가 선명하게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이나 실력을 인정받는다라든지
사람들이 쟤는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 라고 칭찬을 받는다라든지 나의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희망적이고 상상이 가니까 더 이상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야 이 두려움들과 이 불안함 그리고 앞에 장애물들을 잘라낼 수 있을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악연은 나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다 줄지를 볼게요. 무언가 느린 속도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계속 내가 멈추어 있다란 말이에요.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말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계속 느끼게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이것을 쥐고 계속 서 있다란 말이죠. 나는 기회를 잡고 있고 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변화를.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던져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걱정 때문에 안정을 지키느라 힘쓰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운인데 멈추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기회가 있고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를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멈추게 하는 사람이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연을 어떻게 피해 가야 될지 조언과 조심할 점 볼게요. 지금 이 갑옷을 입지 않은 여자가 사자를 다루고 있죠? 이거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연이 우리 3번 분들을 길들일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아라는 식으로 다른 생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악연의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꾸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소드 에이스가 나옵니다. 소드 에이스는 토르 망치 같은 존재예요. 아무나 잡을 수 없는 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각오가 있는 사람은 이 소드 에이스 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3번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이 칼을 잡게 될 것이고 이 칼로 단번에 이 사람을 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이 소드 에이스 칼을 쥐어라. 그리고 가차없이 방해가 되는 사람은 잘라버려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맞서야 되고요. 이 사람이 주는 문제를 내가 강하고 나의 강한 의지로 맞서셔야 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귀인과 악연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 귀인은요, 나에게 어떤 열정적인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무언가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일구어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시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악연은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무언가 내가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끼는 먹구름처럼 불편함을 주게 할 수 있다. 앞이 잘 안 보이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읽혀지는데요. 귀인과 악연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카드 나왔네요. 일단은 4번 분들 귀인을 볼게요. 이 귀인분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인간관계에서 계산적이지 않고요. 나의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을 신경 써주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요. 일정하게 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인간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남성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터프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높고 자기의 할 일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직급도 높고 사장 같은 역할, 리더 같은 역할, 밑에 부하 직원이 많다라거나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어가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악연은요, 무책임하다라고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한 어떤 걱정이 있으면 달려오는 사람 있죠. 나 이런 거 고민이야 하고 자기 얘기만 쏙 하고 답만 쏙 찾아가고 자기 할 것을 하러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악연은 나에게 계속 짜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꽤나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적인 부분에서 자기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4번 분들에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은 꽤나 진지하게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가볍게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또 읽혀집니다.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친구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연이. 귀인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성공, 행운을 가져다 주는지부터 볼게요. 귀인으로 인해서 나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내가 전에 했던 것을 두고 떠나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찾게 되는 모습이랄까요? 난 역시 이런 걸 했었어야 돼 라고 하거나 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내가 했었어야 더 잘 됐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깨닫고 진짜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위한 직업, 나를 위한 길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마인드, 이런 마음적으로 있죠. 생각들, 부정적이었던 생각들 또는 내가 고집피웠던 것들을 모두 두고 더 좋은 것을 찾으러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나는 4번 분들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이 고집과 아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때까지 해온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마음 있죠. 나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도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카드 78장 중에서 절대 뒤로 처지지 않고 지지 않는 사람은 이 황제 카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 것 같고 또 이분에게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좀 과거의 나랑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악연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볼게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분의 사이는 급격하게 깨질 것 같다, 멀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타워 카드가 나와요. 이때까지 구축해놓은 것들이 다 부서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카드가 정말 조금 안 좋은 게 뭐 뒷담을 하신다라거나 이분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4번 분들이 이분에게 굉장히 실망하실 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4번 분들은 신뢰를 잃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사에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할 점과 내가 이 사람에게 취해야 할 행동을 봐보도록 할게요. 거리를 두셔야 된다라고 일단 나오고요. 이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건 동정심. 마음이 자극되는 것을 조심하래요. 악연은요, 나에게 대해서 계속 동정심을 구하실 것 같아요. 나 불쌍하지. 나 정말 안 됐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슬픈 감정들을, 동정심을 4번 분들의 일인 것 마냥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컵 밖으로 다 새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4번 분들 악연은 4번 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나를 조금 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라는 그런 의조심, 어리광을 피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조심해야 되고, 친구들 욕을 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정말 나쁘지 않아?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같이 뒷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리를 완전히 두라고 하거든요. 위험을 회피해라 라고 나왔고요. 함정을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4번 분들은 악연을 빨리, 이 친구 속에서 있을 수 있고 지인 속에서 지금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단번에 거리를 두시고 차단을 하시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